안녕하세요. 엔치네스트 대표 용수연입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목차순으로 배우겠습니다. 속성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클래스 파일의 구조를 살펴보고 속성과 행동이 각각 무엇인지를 알아내겠습니다. 또 이어서 실체화, 선언, 할당의 과정을 이해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호출, 사용해볼 것입니다. 1편에서 배웠던 필수 개념 3가지 기억나시나요? 1. 정의. 2. 실체화. 3. 호출, 사용. 오늘은 극장 상세 정의를 잠시 제쳐두고 이 3가지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극장 예제를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큰 틀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를 꼭 듣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처음엔 어려워도 나중엔 모두 이해되실 겁니다. 지식 문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앞으로 실습할 극장 클래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클래스는 크게 속성과 행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하늘색 부분이 속성, 아래 보라색 부분은 행동이지요. 속성과 행동 요 녀석들은 클래스 멤버라고 부릅니다. 그중 옆에 정체 모를 객과 셋을 달고 있는 것은 속성입니다. 영어로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연극의 이름, 연극 주제, 등장인물 등의 정보들이 속성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이제 행동을 보겠습니다. 행동은 우측 끝에 소괄호 중괄호를 달고 다닙니다. 지금껏 한 것을 요약하자면 지식 문서는 크게 속성들과 행동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간단한 예제를 따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A키로 자동차 지식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자동차 클래스 파일을 열고 인터널 클래스를 퍼블릭 클래스 자동차로 고친 뒤에 중괄호 안에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속성 getset을 위쪽에, 행동 소괄호, 중괄호를 아래쪽에 적어주세요. 자, 보시면 이름, 제조명, 연식, 제조사 정보가 있고 엔진 시동, 주행, 주유가 가능한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이름, 제조명 같은 속성은 일종의 상태 정보이고 주행, 주유 같은 행동은 클래스가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식 문서로 실체화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new 키워드를 사용하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문서가 실제 자동차가 됩니다.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진입점 구간이 있는 프로그램 지식 문서에 들어가서 이것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cs 클릭하시고 진입점 마인 행동에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사람 클래스 문서도 자동차처럼 실체화해 보겠습니다. 사람 클래스 문서 역시 속성과 행동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를 포켓몬 카드처럼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제 어디가 속성이고 어디가 행동인지 아시겠지요? 속성이나 행동은 더 상세 정의가 되어야 하긴 합니다. 또 해당 카드는 정확히 누구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설계도일 뿐이지 실체화도 안 됐잖아요. 자, 이때 new 키워드를 사용하면 그림처럼 사람 문서가 실체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는 이름을 만들어서 내가 원할 때 불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이름 만드는 법부터 확인해 볼까요? 변수 선언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먼저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코딩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인 철수를 하나 선언한다. 철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컴퓨터는 이 상태를 nul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그 이름의 주인공은 없지만 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하고 미리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수 선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 실체화된 것이고 이걸 인스턴스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태어난 아기를 철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것을 할당이라고 합니다. 할당을 위해 철수와 유사람을 등호로 연결한 것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해하시기 쉽지만 이건 철수는 사람과 같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수학처럼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는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넣는다, 대입한다, 할당한다라고 합니다. 코딩 세계에서는 양변이 같다고 해주고 싶으면 등호를 2개 연이었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강아지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컴퓨터가 강아지를 3마리 실체화한다면 강아지마다 이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실체를 담을 변수, 즉 이름을 3개 생각해야 합니다. 변수의 이름을 검둥이, 흰둥이, 누렁이 이런 고유 명사로 쓰니 구분이 다소 명확해졌습니다.
개발자는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을 매번 지어줘야 합니다. 먼저 클래스 이름입니다.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지식에 대한 이름입니다. 극장, 사람, 자동차, 강아지 등등 초록색 글씨로 적히는 클래스명은 솔루션 탐색기에 차곡차곡 쌓이고요. 검둥이, 흰둥이 같이 하늘색으로 쓰이는 변수명은 자기가 선언되었던 지역 안에서 쓰이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면 되거든요. 이번엔 두 줄로 썼던 변수 선언과 할당을 한 줄로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실체화, 변수 선언, 할당을 한 줄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분해하겠습니다. new 클래스 이름은 그 클래스를 실체로 만든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실체화한 데이터를 선언한 주인공 철수에 바로 저장합니다. 1번 사람 철수, 2번 철수는 유사람. 이 두 코드를 합친 게 곧 사람 철수는 유사람 코드인 것입니다. 실체화만 하면 됐지 선언이나 할당은 왜 해야 하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선언과 할당은 이름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름이 없이도 사람이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낼 수는 있겠지만 U로 실체화한 데이터는 이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일단 속성도 행동을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불러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변수 생성과 할당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까먹지 않도록 지금까지 배운 내용 복습해봅시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더 난이도를 올려서 일단 인스턴스라는 용어 잡고 갑시다.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다룬 개념입니다.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더 풍부해집니다. 질문에 답해보세요. 1번, 사람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코드는 무엇이었죠? 여기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말이 곧 실체화지요. new 사람 하면 인스턴스, 즉 실체가 생깁니다. 2번, 선언한 철수 변수에 인스턴스를 할당하는 코드는 무엇이었죠? 실체인 new 사람을 사람 철수에 할당, 즉 사람 철수는 new 사람입니다. 이로써 생성된 인스턴스를 철수에 저장, 할당시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에 이번엔 실체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아반떼, 소나타, 롯데월드, 코엑스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와 코엑스의 주소 정보를 속성으로 입력합니다. 아반떼를 롯데월드, 코엑스 주소 찍고 운전합니다. 코드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개발자는 이렇게 코드를 봅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 나는 앞으로 그 자동차를 아반떼라고 부를 거야.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 나는 앞으로 그 자동차를 소나타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하늘색 이름 변수를 주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지역 안에 있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 코엑스랑 롯데월드도 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주소 속성의 값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개발자는 이렇게 코드를 씁니다. 롯데월드의 주소 속성 값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로 저장해줘. 코엑스의 주소 속성 값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으로 저장해줘. 숫자 값을 쓸 때와 달리 주소와 같이 문자 값을 적을 때에는 양 끝에 큰 따옴표를 붙입니다. 아반떼야 운전해줘. 롯데월드의 주소로 운전해. 아반떼 주어의 행동과 속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속성은 행동에 필요한 준비물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강의에서 앞으로는 이 형태를 주어, 행동, 준비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모두 동일합니다. 자바와 파이썬도 동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 멤버인 속성과 행동을 더 깊이 있게 나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